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사흘.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오늘 아침에 입을 열었는데 본인은 대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장동 사건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왔고요.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수사팀 실무진은요, 항소장을 들고 이제 법원 앞에서 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항소 마감 시한을 7분 앞두고요. 이게 불어 통보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이 결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있었냐가 자, 이번 사태의 쟁점인데 정성호 장관은 정확히 그럼 뭐라고 한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싱크로 들으신 것처럼 정 장관의 설명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정 장관의 오늘 얘기였습니다. 네. 20분 넘는 발언 중에 이제 저 부분이 또 핵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했지만 해석해 보면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고 정 장관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건넸다는 겁니다. 허재현 변호사, 그러면 이거를 수사 지휘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지 정확하게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 발언을 한 경위뿐만 아니라 발언을 한 당사자와 그 사건의 성격이 어떤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의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에 이를 정도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 경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수사 지휘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중앙지검 측에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모두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이게 대검 지휘부에서 넘어가서 그 대검 지휘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설령 대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 측에서 대검 측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분명히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도 신중함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칫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앞뒤 전후 사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 오늘 정성호 장관은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되면 명백하게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백하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루뭉실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이해관계자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개입하지 마라, 보고받지 마라 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라. 요 얘기가 과연 수사지휘권의 발동일 거냐 이렇게 보기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측에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하는 건 판단의 주체인 대검에서 잘 판단하라라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 뭐 항소를 하지 마라든지 항소를 하는 것을 뭐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의 발동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말들 한번 드라이하게 이제 팩트만 저희가 놓고 보면 이 얘기입니다. 정 장관의 말만 놓고 보면 이제 나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 거고 이 노만석 대행은 그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진우 지검장은 이 노 대행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항소 포기 지시는 그냥 노 대행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은 지금 노 대행이
본인이 지금 총대를 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의견은 참고는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가 책임지고 결정했고 전진우 지검장과 뭔가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정지검장하고는 생각차가 있는 거예요, 의견차가.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의견차가 있었다라는 취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은 정 장관이 정말 의견을 전달한 것이냐, 수사 지휘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또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요, 아니 법무부 장관 네. 수사 관련해 갖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胡만석 검찰총장이. 결정은 자신과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지검장. 정진우 지검장이 충분히 논의해서 한 거다. 자, 어쨌든 오늘 법무부 장관의 이제 발언이 나왔지만 이게 의견 개진을 한 거냐 아니면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수사 지휘를 한 거냐 이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허준현 변호사, 법조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 체계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개진됐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대행의 말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진우 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는 모두 항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항소장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협의가 돼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해서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검토만을 근거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선회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사의표명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잡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노 대행이 자신의 의견대로 밀어붙여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는 전혀 별개로 맞다고 하면 그분도 검찰의 수장인데 나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를 갑작스럽게 하지 않기로 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는 네.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결정의 근거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지휘권의 발동으로 사실상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정이 더 돼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무려 22분간 상세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중에는요,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쟁점도 담겨 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최 교수님,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그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검찰 구형보다 일단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정말로 항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수사팀 입장에서는 더 다퉈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대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 내규에도 2분의 1, 그러니까 선고 형량이 구형량이 2분의 1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대책을 안 하는 게 일반적 예규에 들어있다고. 물론 그 예규를 100% 지켜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절차로 본다고 하면 이번 건도 충분히 그걸로 검토해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이 배임 혐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추징금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그 추징금 같은 경우에 뇌물로 예컨대 받은 경우 초과 수익이 1,120억 원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473억 원 뇌물성 수익으로 이미 추징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647억 원 같은 경우는 배임이 되는데 배임 같은 경우도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내게 돼 있는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소송 걸어놨어요. 그래서 2천억 원은 이미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추징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노대행을 향한 반발의 목소리가 어제에 이어서 뭐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거 검찰청 폐지 앞두고 마지막 검난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그 그래요?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론도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구형보다 선고가 더 세게 나와서 뭐 항소를 자제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재판받은 5명 중에서 가장 핵심은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는 선고량이 낮아졌거든요. 왜 그 두 사람 경우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들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선 지검장 18명도 지금 항소 포기 납득이 안 된다면서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지청장 8명도 검찰 존재 이유에 상처라면서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대행을 직접 면전에서 찾아가서 대검 연구관들도요. 거짓 표명을 포함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노대행을 또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했군요. 겁니다.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외압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점여사. 심지어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에는 영향을 좀 미칩니까? 지금 공범 관계로 되어 있는 재판이잖아요. 일단 지금은 중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도 더 이상 특경법으로 따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대검 예교를 가지고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2분의 1 미만,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게 구형량보다 높았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대한 항소의 이유는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교는 양형부당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일부 무죄나 면소가 나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거든요. 특경법상 배임은 재판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배임 행위 당시에 개발이익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배임가액이 얼마나 될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형법제를 다룬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2심에서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도 비슷하게 지금 범죄 시점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이 갈려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양형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항소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이거든요. 판결의 합의 확정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앞선 재판에서 배임행 특정을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는 왜 배임행 특정을 위해서 특경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그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공소 취소 빌드업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그걸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보다 남욱 변호사 가지고 나와서 검찰의 조사나 기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배를 가르겠다고 한다는 등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뭐 협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재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 기자, 그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해요? 일단은 오늘
공식 브리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은 일단 중요한 발언은 그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게 없다. 굉장히 다른 일로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또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은 저희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